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어제 K리그 순위 관련해서 각 팀별 동기부여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리그 순위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만 1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니까 K리그 순위 관련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바로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새벽,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세 팀이 있었죠.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11번 경기와 12번 경기, 13번 경기에 들어온 팀들인데 이 세 팀 중에 유일하게 로테이션에도 실패를 하면서 NS 무라라는 듣보잡 슬로베니아 팀에게 충격 패배를 당한 토트넘. 참 암담하더라고요. 벤 데이비스 선수가 경기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NS 무라의 역습 찬스를 내주면서 후반 94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는데 참 토트넘은 지금 로테이션 선수들만 나왔다 하면 개차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수를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델레알리 선수는 거의 뭐 저랑 교체를 해도 될 정도로 폼이 엉망이더라고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을 치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반영을 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시고 참고할 거는 참고하시고 버릴 건 버리셔서 자신만의 픽으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에 들어와 있는 옆에 보이시는 총 14경기에서 빨간색 6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뉴캐슬. 자, 우선 아스날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 때 제가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때 아스날은 아스날이다. 최근 아무리 패배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리버풀을 상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은 아스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아스날은 아스날이다라는 뜻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겨주는 게 현재의 아스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뉴캐슬 두 팀 모두 주전 선발 자원급의 결정자는 없다고 보이고 아스날은 2001년생 부카요 사카 선수와 2000년생 스미스 로우 선수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에 더욱더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팀 뉴캐슬은 에디아우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브랜드퍼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뉴캐슬 홈 경기에 부상 병동인 브랜드퍼를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감독 교체가 성공적인 전술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이변도 생각을 해봤지만 패턴적으로 뉴캐슬이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어서 뉴캐슬의 무승부가 없다라는 패턴도 적용이 되고 상대 전적상으로도 컵 경기를 제외하면 아스날이 홈일 때 뉴캐슬을 상대로 전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아스날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 자,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역시나 세트피스나 제공권 수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리의 대갈박 공격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비에이라 감독님의 공격 축구답게 3대3 균형을 맞추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상대팀 아스톤 빌라는 확실히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스티븐 제라드 감독 교체빨과 홈 응원빨을 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승리도 승리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이튼의 단 2번의 슈팅만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은 확실히 제라드 감독님께서 지난 시즌 레인저스를 이끌 때 단 13실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능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데니잉스 선수와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던 공격 라인이었는데 와킨스 선수를 윙포워드로 쓰면서 충분히 상대 진영을 흔들었고 데니잉스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 다시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진들의 활용법도 잘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지만 주전 미드필더 제임스 맥아더 선수의 부상 이탈은 좀 큰 손실로 보여지고 아스톤 빌라 역시 스티븐 제라드 감독님이 오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진의 활용법도 알아내긴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인데 지난 홈 경기에서 리그 최다 연패인 5연패 행진을 깼으니까 이번엔 원정 3연패 기록도 무승부로 끊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는 사실 별 의심이 안 들고 있는 경기로 리버풀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홈에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도 포르투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사실상 지난 경기에서 노리치 시티에게 2대 1로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리버풀은 뭐 찬스가 왔다 하면 그냥 골이죠. 더군다나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많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마네, 살라, 조타 모두 출격이 가능하고 가장 많은 부상자가 있었던 중원 라인에서도 핸더슨, 파비뉴, 챔벌린, 티아고, 제임스 밀러 선수까지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이 나온다면 그냥 2월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티아고 선수의 중거리 슛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미사일 하나가 저공 비행으로 쫙 날아가는 모습 같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대구 대 전북. 자, 어제 K리그 순위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바로 전에 올려드린 K리그 순위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 경기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은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울산과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승점이 동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부러지면 한마디로 엿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전북은 모든 풀 멤버를 가동을 시킬 거고 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중에 FA컵 결승 1차전을 전남 원정에 가서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전북에 비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중원 자원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의 중원 자원들 이용래 선수와 장성원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황순민, 정승원, 박한빈 이 새끼들은 제주한테 0대5로 개털리고 할로윈 축제 즐긴다고 노마스크로 술 처먹고 길거리에서 헌팅하다가 남은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중원 로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전북 현대의 발빠른 문선민 선수나 바로우 선수, 한교원 선수 같은 측면 자원들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백승호 선수도 전북에 이제 완벽히 녹아든 모습이고 쿠니모토 선수 역시 폼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대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인천 대 포항. 자, 인천이 사실 최근에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를 많이 펼쳤었는데 김광석 선수를 제외한 모든 수비 자원들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또한 공격수 김현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폼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홈팬들 앞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포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전 영상이죠. 바로 전 영상에서 인천이나 포항이나 두 팀 모두 동기부여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인천의 경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려고 개처럼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포항의 경우는 사실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상금 29억으로 내년에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고 기존에 쓰지 않았던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해가면서
어떤지 상태도 보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천 원정에서 승리하기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서브 키퍼였던 이중 골키퍼도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성훈 골키퍼가 출전을 하게 될 텐데 골문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전민광, 그랜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수비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고질적인 문제였던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강상우 선수나 임상엽 선수가 터져주지 않으면 기대감이 안 드는 포항의 골 결정력이기 때문에 인천의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인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랜드포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브랜드포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에버튼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피그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버튼은 기본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골이 안 나오고 실점은 많아지는 원정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주전 수비수인 예리미나 선수의 부상 그리고 중원이 박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알란과 두쿠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톰 데이비스, 안드레 고메스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히샬리송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칼버트 르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 히샬리송 선수도 없고 또한 그레이 선수도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자기 혼자 다리 잡고 쓰러져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보통 선수가 자기 혼자 아파서 쓰러져서 교체 아웃되는 경우는 최소 2주 이상은 경기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도 박살이 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브랜드퍼 또한 주전 골키퍼 다비드 라야 선수가 빠진 이후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공격력만큼은 거의 매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고 주전 수비수 리코 헨리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 자원과 공격 자원이 박살난 에버튼을 상대로 홈팬들 앞에서 오랜만에 홈에서 3경기 연패와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을 끊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퍼의 단통승으로 선택했습니다. 12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와포드. 자, 레스터 시티는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개털렸습니다. 첼시가 16개의 슈팅을 때릴 동안 단 4개의 슈팅만을 때리면서 확실히 틸레만스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죠. 공격 전개 과정에서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유로파 레기아와의 홈 경기에서는 은디디, 메디슨, 페슨다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이미 바디 선수가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는 원톱 선발로 출전을 할 텐데 최근 리그 4경기째 무득점이라는 점이 굉장히 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에 애를 먹는 상황인 레스터 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와포드의 경우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분명 맥과이어 선수의 퇴장 이후 2골이 더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2대1로 앞서고 있었고 데니스 선수가 1골 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만점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골을 넣고 옐로 카드 받을 걸 알면서도 위통을 까고 무릎으로 슬라이딩하면서 딱 폼 잡는데 야, 간지가 제대로 나더라고요. 위통 까서 옐로 카드 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의 또 성남의 뮬리치 선수가 예전에 옐로 카드 있는 거 생각도 못하고 흥에 겨워서 위통 깠다가 퇴장당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의 수준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멋있게 위통을 깔 줄 아는 프리미어리그와 옐로 카드를 받았는지 뭐 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흥에 겨워서 위통 깠다가 퇴장당하는 K리그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물론 와포드가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 상태로 볼 때 충분히 와포드가 레스터시티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레스터시티의 1.47의 정배당을 책정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최근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레스터시티가 승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스터시티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첼시 대 맨유. 자, 이 경기 저를 따라가실 분들은 따라가시고 제 반대로 가실 분들은 반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맨유만 갔다 하면 부러지고 맨유를 선택을 안 하면 맨유가 이기는 개 그지 같은 상황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경기 뭘로 선택할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경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4대0 대학살 경기를 보여줬고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 자체도 거의 압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첼시의 경기력을 맨유가 비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첼시의 승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맨유의 수비 자원인 루크쇼, 맥과이어, 바란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가 더욱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는 치렐 선수와 하베르츠, 코바치치 선수의 출전 불가는 아쉽지만 루카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고 베르너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첼시가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루카쿠와 베르너 없이도 공격적으로도 충분했죠. 맨유는 지금 비아레알 원정을 다녀왔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약 골키퍼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슈팅 찬스를 많이 내주는 맨유이기 때문에 모든 선발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물이 오른 첼시를 막아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전적이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양팀이기 때문에 3연무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최근 기세가 좋은 첼시의 승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서 8경기에 대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멤버십 전용으로 나머지 빨간색으로 쓰여진 6경기 최종 픽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